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으신가요? 동물이 먹을 수 없으면 그건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아닐까요? 투명 페트병에 라벨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재활용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가스 스프레이통 구멍 안 뚫고 내놔도 될까요? 지금 당장 답을 모르는 질문 하나가 다음 달 고지서에서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2025년 11월 현재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현장 25년 폐기물 관리 전문가 김서연입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부터 소규모 빌라까지 새벽 5시 분리수거장에서 시작해 밤 11시 민원 전화까지 받으며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복잡한 법령이나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단 3가지 질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나? 라벨과 물기와 재질은 분리됐나? 내 봉투와 시간과 장소가 맞나? 이 3가지만 확인하시면 분리배출 실수를 즉시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현장에서만 통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분리배출 단속은 더 촘촘해졌고 몰랐다는 말은 이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배출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헷갈리는 품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새벽 5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서 있으면 도시가 깨어나기 전에 소리를 듣게 됩니다. 스티로폼이 서로 스치는 마찰음, 페트병이 빈통에 부딪히는 가벼운 금속성 울림, 그리고 누군가 급히 놓고 간 종량제 봉투에서 스며 나오는 국물 자국이 보입니다. 그 사이로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은 조금쯤은 괜찮겠지라는 흔적입니다. 반쯤 비워진 컵라면 용기, 라벨을 그대로 두른 페트병, 모서리가 날카로운 통조림 뚜껑 향이 남아있는 가스 스프레이가 그렇습니다. 첫 봉투를 열 때마다 저는 두 마음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는 직업적 긴장입니다. 이 봉투는 기준을 통과할까 아니면 다시 설명해야 할까 하는 마음이죠. 다른 하나는 공감입니다. 이분도 어제 늦게까지 일하고 겨우 식사하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했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며칠 전 관리사무소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한 중년 가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란 고지서가 쥐어져 있었죠. 소장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는 늘 비워서 버렸는데요. 고지서의 사유는 라벨 미분리와 음식물 오염이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나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비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우고 라벨 떼고 물기 제거하고 재질 분리까지 해야 재활용이 실제로 돌아가요. 라벨 한 장과 국물 한 숟가락이 선별 라인을 멈추게 하고 결국 봉투 전체가 폐기되기도 합니다. 가장의 표정이 난감함에서 미안함으로 다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뭘 바꾸면 될까요? 저는 A사 한 장짜리 체크리스트를 건넸습니다. 3가지 질문만 기억하세요. 첫째, 동물이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없으면 대부분 음식물이 아닙니다. 둘째, 라벨과 물기와 재질 분리됐나? 라벨을 떼고 물기를 닫고 뚜껑과 속뚜껑을 나눕니다. 셋째, 우리 동네 봉투와 시간과 장소가 맞나? 다른 동네 봉투나 시간 외 배출은 바로 위반입니다. 그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소장님, 아이들과 3초 확인을 놀이처럼 만들었습니다. 라면 먹으면 스프 봉지는 일반 컵은 닦아 분리, 페트는 라벨부터 뗍니다. 아이가 먼저 라벨 검사라고 외치네요. 그날 분리수거장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페트병은 가볍게 눌러 라벨이 사라졌고 통조림 캔은 가장자리를 안으로 눌러 안전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음식물통에는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조용히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작은 박수를 쳤습니다. 현장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고쳐가는 교실에 가깝습니다. 다만 시험 범위가 넓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약속하고 싶습니다. 복잡한 규칙 대신 질문으로 끝내는 분리배출입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나? 라벨과 물기와 재질은? 봉투와 시간과 장소는? 이 3가지를 습관으로 만들면 과태료의 불안은 사라지고 자원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더 맑은 골목을 걷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음식과 용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라면과 컵라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집 싱크대 옆에 컵라면 용기 하나 놓여 있지 않으신가요? 폴리스티렌 컵에 종이 슬리브가 감겨 있고 안쪽엔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는 복합 재질입니다. 국물과 기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재활용 품질이 떨어지는 1순위 요인이 됩니다. 식품안전처와 환경부 공동 연구에 따르면 식품 잔존물이 플라스틱 선별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세척과 처리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반복 확인됐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한 단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라벨 미분리와 국물 오염으로 재활용함이 통째 폐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업자가 손으로 하나하나 골라내다가 결국 전체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물을 완전히 비우고 키친타월로 내부를 닦습니다. 그 다음 컵과 뚜껑과 슬리브를 분리합니다. 세척이 어려우면 차라리 종량제로 전환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부에 금속 코팅이나 이영재가 존재할 수 있어요. 뜨거운 물을 낭비하기보다는 긁고 닦고 찬물로 헹구는 방식을 우선하세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든 컵은 깨끗하고 마른가요? 라벨과 슬리브를 떼었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치킨과 배달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주말 저녁 치킨 한 마리 시켜서 가족과 함께 드셨죠? 뼈와 껍질과 소스와 아이스팩이 동시에 나옵니다. 뼈와 큰 껍질은 음식물에서 제외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동물 뼈와 껍질은 분쇄와 소화 공정 효율을 떨어뜨려 전처리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단지에서 닭뼈와 소스 용기를 혼합 투기해서 음식물통 전체가 폐기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음식물로 분류합니다. 뼈와 큰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립니다. 소스 용기는 비우고 닦아서 플라스틱류로 배출합니다.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폴리머로 되어 있어서 지자체 지침에 따라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뼈와 살을 분리했나요? 소스 잔여물을 닦았나요? 이 두 가지만 확인하셔도 음식물 오염 민원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통조림 이야기를 해볼까요? 참치캔, 옥수수캔 많이 드시죠? 알루미늄이나 철캔은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기름과 내용물 제거가 핵심입니다. 한국자원순환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알루미늄 재활용은 원재료 대비 큰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어서 대표적인 친환경 공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기름이 남아있으면 악취와 해충 민원이 발생하고 날카로운 뚜껑 때문에 작업자 안전사고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물을 비우고 휴지로 기름을 닦습니다. 가볍게 헹구고 뚜껑은 안쪽으로 눌러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절단면에 베일 위험이 있으니 장갑 착용을 권장합니다. 기름을 닦았나요? 가장자리를 안으로 말았나요? 이 작은 습관이 작업자의 손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원을 살립니다. 커피와 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대신 3초 확인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싱크 옆에 키친타월을 두고 패트는 잡는 순간 라벨부터 떼고 배출 전 현관 메모를 한번 읽으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과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를 비교해 볼까요? 라벨 하나 남긴 페트병이 재활용함 전체를 폐기시키고 10만 원 과태료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라벨을 떼고 물기를 닦고 뚜껑을 분리한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 원료가 되어 새 제품으로 태어납니다. 국물 묻은 컵라면 용기가 선별 라인을 멈추게 하고 작업자의 손을 다치게 합니다. 반대로 긁고 닦고 찬물로 헹군 용기는 안전하게 재활용되어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구멍 안 뚫은 가스캔이 압축 과정에서 폭발해 작업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반대로 야외에서 안전하게 천공한 캔은 금속 자원으로 회수되어 새 제품의 원료가 됩니다. 위험은 줄이고 자원은 되살립니다. 가스캔은 야외에서 안전하게 비우고 통조림은 가장자리를 안으로 말아 작업자와 가족의 손을 지키세요. 택배 송장은 즉시 제거하고 마스킹해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세요. 봉투와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서 과태료 걱정을 없애세요. 오늘 당장 시작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라면 먹은 날엔 긁고 닦고 찬물 루틴을 만드세요. 국물을 비우고 키친타월로 닦고 찬물로 헹구는 습관입니다. 둘째, 배달 상자 송장을 즉시 제거하고 마스킹하세요. 주소와 전화번호와 주문번호를 가리고 찢어서 버리세요. 셋째, 가정과 사업 봉투를 철저히 분리하세요. 색깔과 보관 장소를 다르게 해서 혼합 배출을 막으세요. 당신의 작은 습관이 단지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다음 세대의 표준이 됩니다. 다음 배출일 당신의 봉투는 증거가 아니라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곁에서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절별 특수 품목 배출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김장철 배추 뿌리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여름철 수박 껍질은 음식물일까요? 겨울철 전기장판과 온열기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가장 헷갈리는 계절 품목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을 다음 영상 주제로 선정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질문을 기억하세요. 동물이 먹을 수 있나? 라벨과 물기와 재질은? 봉투와 시간과 장소는? 이 3가지만 확인하면 여러분은 이미 분리배출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깨끗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